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 식당 주인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800만 위안, 한화약 15억여 원을 들여 식당도 차렸지만 참담하게 망해버려 비통하게 울고 있습니다. 你们有没有发现突然之间豪车在我们中国卖不动了？而且以前需要加价等车的一些车型，现在目前不需要了，甚至像这种保时捷出现了很多的优惠。 이 네티즌 사촌은 우한 동호 호수 옆에서 2,518만 위안, 한화약 47억 8천만 원 상당의 별장을 구입했지만 지금은 가격을 1,007만 위안, 한화약 19억 1천만 원으로 인하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고급 주택, 고급 자동차, 고급 레스토랑이 모두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상하이의 고급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한 중개인이 5월 상하이의 중고 고급 부동산 거래 기록을 공유했는데 평당 단가가 20만 위안, 한화약 3,824만 8천 원이었던 단가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 상하이 유명인의 집입니다. 이 유명인은 상하이의 별장, 오래된 서양식 가옥, 전망 좋은 강변, 방갈로 등의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녀의 가장 작은 집이지만 수호안에 위치한 최고급 맨션으로 415만 2,900달러, 한화약 57억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저택의 아름다운 현관문은 수만 달러를 호가하고 앞쪽과 뒤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식 일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고가의 크리스탈 램프로 장식되어 있으며 가구만 해도 수만 달러에 달합니다. 발코니 가격만 약 55만 3,720달러, 한화약 7억 6,496만 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이 현재 2천만 위안, 한화약 38억 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푸지구의 그린타운 황푸만 커뮤니티는 상하이 고급 주택의 벤치마크입니다. 刚刚成交一套历城黄浦湾的20楼的331个平方，5500万个户就成交了，什么概念？单价才16万多，这房子最高位的时候可以卖到7500万，从高位跌了2000万下来，而且房东不留恋，要把它卖掉，而且没有一个买家追高加钱买，从高位下来接近30%。 이 집도 황포만 그린타운의 남향 해안길 전망을 갖춘 247제곱미터 규모의 고급 주택인데 가격을 1,996만 위안, 한화약 37억 8,950만 원 이하에 팔았습니다. 家里全是艺术品，全是国际进口的家具家电啊，弄坏了我们赔不起啊。厨房全套的国际一线品牌。 상하이의 다른 고급 주거지역에도 다양한 수준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황푸구 쫑하이 쟁거리에는 가격이 24% 하락했습니다. 활은 화이탄의 주택 가격도 20% 하락했습니다. 미난구 구베이 1호는 26% 하락했고 쉬후이구 상하이만은 18% 하락했습니다. 豪宅砸盘多可怕！现在全上海的中介都在推同一套房子，杨浦的顶豪斐丽甲地，业主是4月就已经急降了500万，但是没有卖掉，现在又急降了300万，是去年8月开始挂牌的，掐指一算，马上就要1年了。眼看着去年同小区的最高成交价是19万每平，如今自己的房子已经低到了13万加每平，可是还没有人接盘。 243平，原本4600万的房子，现在1200万跌没了。14个月的时间，等于每个月跌了90万，每周跌了20万，每天跌了3万。为啥现在东莞的豪宅卖不动了？很简单啊，有钱人不够了。这2年呢，东莞市区的豪宅大平层层出不穷，光是万科的真系列就有3个，还有华润、鹏瑞，动辄300平以上，主打的就是高端圈层。但最近他们开始卖不动了，毕竟一个城市有钱人就那么多，该买了这2年都买了。可问题是大平层还在盖，供应量和库存量还在增加，供过于求了呗。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호화주택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체인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가구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현재 중국인의 대출 비율은 6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많은 가정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으며 빚 압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은 낡고 흐름한 집을 팔아 더 비싸고 더 나은 주택으로 교체하면서 성공적인 매매를 이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낡고 작은 집을 팔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사고 다음엔 더 비싼 개선형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급 부동산 판매자들은 현금화 또는 대출 상환에 급급하지만 하청 구매자들은 시장 하락으로 구매를 두려워합니다. 기초주택 구입자들이 집값이 하락할까 봐 두려워하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전체 사슬이 끊긴 것입니다. 또 불안정한 시장에 고급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급 주택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금은 호화주택만이 팔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급차 시장도 중국에서 붕괴했습니다. 폭락 가격이 얼마나 심할까요? 공식 가격 견적이 49,000달러인 BMW 순수 전기 승용차 i3 기본 가격은 최저 23,530달러로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우디 A4L의 기본 가격은 현재 27,690달러, 한화약 3,825만원 이하로 떨어져 거의 62%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벤츠는 기본 가격에서 13,840달러, 한화약 912만원을 할인했습니다. 심지어 수입차 CLS까지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유럽 유명 고급차 브랜드 볼보는 전체 시리즈 가격을 최대 18,350달러, 한화약 2,535만원을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S60의 가격은 27,690달러, 한화약 3,825만원으로 판매하고 있고 XC60은 41,530달러, 한화약 5,737만원으로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르쉐마저 가격을 내리면서 선전에서 마칸차는 최저 62,040달러, 한화약 8,571만원으로 대폭 인하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이칸도 35% 인하했습니다. 포르쉐의 다른 모델들은 가격 인하 폭이 다릅니다. 여러 포르쉐 영업사원에 따르면 현재 718과 911 시리즈의 할인은 기본적으로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부 영업사원은 이번 특별 할인 혜택은 시장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많은 매장은 판매 압박을 받고 있고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손해를 보면서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포르쉐는 전 세계적으로 77,600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4%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포르쉐 차이나의 1분기 판매량은 16,34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포르쉐뿐만 아니라 여러 정통 고가 브랜드들이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회계 자료에 따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초호화 브랜드의 중국 판매량 감소가 뚜렷했습니다. 벤틀리의 중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람보르기니는 17%가량 급감했습니다. 고급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 데에는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중산층의 소비가 가장 심각하게 위축되어 구직난은 증가하고 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 교육, 게임, 인터넷 등 산업이 모두 불황에 빠졌고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중산층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급차 소비를 줄이면서 판매도 급감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쉐의 중국 내 판매량은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우디의 세전 이익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고급차도 국산차의 가격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산 신에너지 차의 가격이 저렴해지자 중국산 BYD는 중형차 가격을 13,840달러, 한화약 1,913만 선으로 낮춰 판매하고 합작 중형차는 27,690달러, 한화약 3,870만원 선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산 차의 가격 우위에 맞서 합작 고급차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가격 전쟁은 광범위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주 충칭에서 열린 자동차 포럼에서 많은 국산 합작차 업체 사장들은 이러한 가격 경쟁을 비판했습니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고급 산업인 레스토랑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샤오홍슈에서 비싼 양식이나 고급 양식을 검색하면 2024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비교적 유명한 서양 식당이 잇따라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데이터에 따르면 1인당 가격이 $70, 한화약 96,000원대를 넘는 레스토랑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중 고급 서양 음식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올해 초 틱톡이 발표한 신규 고급 외식 레스토랑 100세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중국 내 프리미엄 외식 매장은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지만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에서 16년 동안 운영해온 중국 최초의 이탈리아 굴 전문 레스토랑 오스테리아가 임대 만료로 5월 31일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전 인터넷 1세대 연예인 데이트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일본, 프랑스 퓨전 레스토랑 피플식스도 문을 닫았습니다. 점점 더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는 고객에게 레스토랑은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들과 더 친근해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커피, 틱톡을 통한 프로모션, 저가 테이크아웃 메뉴 출시, 심지어 프랜차이즈 개방까지 고려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UVVU 카페는 상하이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입니다. 울트라 바이올렛은 자매 브랜드로 1인당 평균 소비가 $900, 한화약 124만원 이상이지만 지금은 카페 UVVU에서 단돈 $4에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만두 한 개에 $8, 한화약 11,060원인 오페라 폼바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케이크를 $7, 한화약 9,678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음식 작가 샤오카는 베이징과 상하이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서 리스크가 높은 일식, 양식 식당부터 폐업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폐점 물결은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며 이러한 폐점 물결은 북유럽 레스토랑, 프렌치 레스토랑 등도 관리 부실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데이터도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추세를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세빌스가 발표한 2024년 소매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하이 고급 레스토랑 신규 임대 면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급 레스토랑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때 더 신중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 4년 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폭발기였습니다. 당시 베이징과 상하이의 많은 고급 레스토랑은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며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많은 레스토랑의 1인당 지출 금액이 $138, 한화약 20만원을 초과했고 예약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장면은 많은 고급 서양 음식을 포함한 고급 레스토랑에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중산층이 다시 빈곤에 빠지면서 많은 고가 양식 레스토랑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빠르게 개업하고 빠르게 폐업하는 사이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고가의 서양식 레스토랑이 제품과 품질이 불안정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고의 상권과 고급스러운 환경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잠시 동안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고급 양식 레스토랑과 대량 급식 레스토랑은 모두 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점점 더 신중해지고 소비 빈도가 감소하여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욕망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틈새 시장으로 자리 잡은 고급 서양 음식은 창업, 주식, 투자,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얼마나 가격에 민감할까요?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1인당 소비액은 565위안, 한화약 107,300원으로 2019년에 8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저예산 여행을 통해 돈을 절약하고 여행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이 낮은 사회는 소비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산업 구조 전체가 변화하고 고급 제품의 인기가 점점 낮아지며 사람들은 가격에 극도로 민감해질 것입니다. 일본 사회학자 미우라 아스시가 제시한 4차 소비시대 개념도 비슷한 견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3의 소비시대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번영과 거품을 동반하며 부를 과시하는 소비는 점차 마음의 공허함을 가져온다. 경제위기가 오면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의 이중적 결핍으로
사람들은 제4차 소비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이 시대에는 명품과 트렌디한 제품 수요는 줄어들고 제품의 품질과 편안함 요구는 높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